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요즘 이거 제가 좀 이게 잘 미는 패션인데 아카츠키 패션이라고 해서 이거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계신 분인데 이게 직장 공기업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자신의 꿈을 위해서요. 옷 쪽으로 이제 뛰어든 분이 계신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옷을 하나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받은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하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일단 인사를 드렸고요. 여기 붉은색 구름만 있으면 되게 완벽한데 그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아카츠키 패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보호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호빨 뭔 줄 알죠? 그죠? 이거 근데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노란 딱지 먹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또 붓빨이라고 할게. 뷰빨이라고 할게. 뷰빨. 뷰티풀빨 이렇게 해서 뷰빨이라고 할 건데 사실은 뭐 이 남자들 중에서 이 뷰빨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호불호가. 그래서 빠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물리적으로 빠는 건 좋아하는 편이거든. 물리적으로 이렇게 찹찹찹. 그래서 내 유튜브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 필살기가 3개가 있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킹코브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오체 분할술이고, 마지막이 지옥 삽살개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지옥 삽살개 이거 단어만 들어도 뭔지 알 것 같지, 그치? 이렇게 찹찹찹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오늘 내가 말하는 건 이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빠는 것들, 육체적으로 빠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 물소라고 하잖아, 버팔로.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애널 서킹이라는 단어로 주로 표현하는데, 여자한테 환심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할짝할짝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또 이제 뷰빨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런 뷰빨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냥 제 나름대로 이건 내 뇌피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내 뇌피셜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 OECD 뷰빨 지수 이런 게 없잖아. 이런 게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동안의 나의 그런 긴 경험과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은 내가 옛날에 좀 되게 재밌는 걸 봤거든.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거 본 사람 있을 거야. 일본 유튜버 중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올리는 모모클럽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 한국에 왔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남은 사이를 24,000엔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얻어먹는 거지. 뭐 이제 랜덤 채팅, 인스타, 클럽에서 만난 한국 남자들한테 전부 다 연락해서 오로지 얻어먹는 거만 했는데 이게 완전히 개쌉 가능 대성공을 한 거야. 신발도 사주고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뭐 본인도 본인을 쿠소비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뭐 한 명이라도 찌찌를 만졌다면 그러면 나는 뭐 만까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뭐가 재밌었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밥을 사주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 여자를 만났을 때 그런 게 아닌데, 근데 그걸 자기가 얻어먹어 놓고 한국 남자는 밥을 잘 사준다라는 그런 컨텐츠를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콘텐츠로 할 만한 거가 되게 당연한 거거든. 한국에는 그게 굳이 일본 여자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나름 이게 해외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고 되게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만나고 느낀 게 국가별, 문화별로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 뷰빨이라는 거는 남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우리는 뇌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런 테스토스테론이 박으란 말이야! 이렇게 외치잖아.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환심을 사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할짝 이렇게 하고 그런 건데, 외국 사람들이랑 이게 보면 다 달라요. 그게 다 달라. 그리고 내가 느낀 게 유독 이게 심한 국가가 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한국이랑 중국이었어. 그리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이랑 중국은 결혼 문화도 뭐 되게 닮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한국 남자랑 중국 남자도 닮은 모습들이 제법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유럽이라던가 이런 애들을 보잖아. 그러면 뭐 다들 섹스하는 거 좋아하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려고 집요하게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야. 일본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일본 남자들은 유흥 즐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크게는 내가 봤을 때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종국이 형 저격한 에릭 듀셋인가? 그 사람이 이제 종국이 형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가지고 저격이 들어왔잖아. 그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그걸 또 보고 부산 김원장이라는 아저씨가 그걸 또 저격한 게 있거든. 그걸 보고 나도 아는 게 동양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높게 형성된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양인보다 20%에서 30% 정도 높게 형성이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더 이게 붓발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물리적인 그런 테스토스테론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 옆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 옆나라 일본을 보면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 정확히 말하자면 버블 경제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게 싹 사라지기 시작했잖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고 AV가 생기고, 그리고 뭐 오나홀도 있고, 그리고 지가 살기 힘드니까 그냥 끊어내게 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당연한 건데 일본에서는 일본 여자 와서 이렇게 한국 남자들은 밥을 잘 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은 이게 국가가 이게 개입을 해서 그 반대로 해버린 거지. 포르노도 못 보게 하고, 그치? 오나홀도 야, 그런 것도 못하게 우리 다 잘라버렸잖아. 그 구멍을 다 막아놨단 말이야. 다 막아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그런 뷰지파워를 굉장히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그간의 그런 성장성이 이제 뒷받침이 됐다는 거지. 아마 이제 이 성장성이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부터 이제 내가 말한 건 빅쇼트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가 분기점이라 보는데,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한국이 유난히 그런 붓발이 심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자들 봐도 서구권이랑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서구권 여자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양 사람들은 약간 애교 같은 거 있잖아. 오빠 뿌잉뿌잉 이런 것들 있잖아. 일본에서 카와이 이런 거 서양 사람들 존나 극혐하거든. 그 문화를 왜 저러냐고. 왜 저러냐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극혐하고, 실제로 나도 외국 여자를 만나고 느낀 게, 흔히 그런 유럽 여자, 나는 그 독일 여자 만났거든. 가장 재미없다는 독일 여자를 잠깐 만난 적이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느낀 게, 야, 진짜로 얘네들은 내가 보면서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내가 들었거든. 애교 같은 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전혀 없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한 게 생각나더라고. 유럽 쪽의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든든한 비서를 얻는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는 이게 뒤에 업혀가는 그런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차이가 왔을까 하면 방금 전 말했던 그 환경이 다 달랐던 거야. 외국에서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존나 빨아제끼던 시절이 있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공황도 터지고 서로 힘들고 이제 남들도 결혼 좆가라게 말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교섭점이 나오게 된 건데, 한국은 이제 아직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성장성도 굉장히 크게 한몫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자한테 과연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절반은 그렇지만 절반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늘상 제가 얘기하는 그 유리 바닥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리 바닥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유리 천장은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체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 바닥은 사람들이 쉽게 체감을 못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전거 오래 타봤으면 알 거야. 나도 자전거 타고 대한민국 한 바퀴 돈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역풍은 굉장히 강하게 체감이 되거든. 역풍을 미치거든. 근데 순풍은 잘 티가 안 나. 근데 사실 이미 불고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되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건데 그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단 말이야. 유리바닥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강한 유리바닥을 만들어 준 거거든. 대한민국은 그런 환경에 놓여갖고 만들어 준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순풍이었기 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잘 느끼지 못한단 말이야. 막상 여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무슨 이득을 반대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큰 이득 없거든. 지들이 생각해도 기껏해봤자 뭐 이제 군대 뭐 안 가고 이런 것 빼고는 잘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유리바닥이란 것들은 여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순풍들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 이번에 진용진 감성주정 편 봐도 알 수 있잖아. 알게 모르게 그런 편의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이게 겨울이 왔다고 이제 이게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여자들이 성장이 멈춘 여자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 20대에서 성장이 멈춘 30대 여자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강력한 유리바닥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내가 술 마시고 라방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묻는 거야. 어바님 여자로 태어났으면 무슨 일 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똑같이 증권 영업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나는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게 아마 노래방 보도를 뛰지 않았을까. 적성을 살려가지고 그 생각이 든 거야 실제로. 근데 내가 여자를 태운다 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샀을까 하면 그렇진 않았을 것 같거든.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결과지. 아이러니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도 그런 붓발을 되게 경멸을 하잖아. 그리고 여자들 나가 뒤져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요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남자들이 알게 모르게 해왔던 어떻게 했던 그런 붓발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여자들한테 이게 약처럼 이렇게 할짝할짝 그러면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었지만 그게 좋은 약이 아니었던 거야. 점점 쌓여가면서 독약으로 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 왜? 여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해도 내가 젊은 여자들 얘기하다 보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단 말이야. 남자들은 보통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이 잘 없다가 나중에 뒤늦게 부랴부랴 이제 결혼을 하려다가 이제 이씨 안 팔린가 엿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내가 말했던 그 유리 바닥이라는 것들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지,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에이 뭐 할 거 없으면 시집이나 가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여자들에게 이게 약처럼 보였지만 독약으로 이제 독으로 작용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 붓발이라는 거 한국 사람 되게 심하긴 심한데 문제는 이 붓발이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환경. 왜? 사람이란 건 자기 생존이 우선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존의 분기점에 와 있단 말이야. 겨울은 이제 시작됐어. 겨울이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세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바닥이 깨지게 돼버리는 그 순간에 가장 엿되는 건 누굴까라고 했을 때 그건 이미 정해져 있거든, 그 결과는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그동안의 붓발이라는 게 여자한테 일방적인 꿀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독으로 작용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 뭐 반박신 여러분 말들이 다 맞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좋은 생각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샤.